우리 부산 시민들이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공약을 가지고 우리 부산을 어떻게 이끌어 나아갈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비 후보자들과 릴레이 인터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현주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현주 국민의힘 예비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부산 시민분들께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부산 영도 출신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오늘 정말 반갑고요. 저는 국민의힘, 그리고 부산을 바꿀 후보 이현주입니다. 예,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부터 좀 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본인 이미지가 좀 보수 여전사, 그리고 네. 토론에서도 굉장히 할 말을 하는 사이다 네네. 감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걸 두고 네. 조금 아우르는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네.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거야 이제 제가 토론의 주자로 나서면 또 토론의 주자로서 열심히 하는 거고요. 예. 또 시장이 되면 시장으로서 열심히 하는 거고, 제가 예전에 기업인 출신인데 또 기업인으로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자리에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토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난 15일 토론에서 이제 상대 후보인 박형준 예비 후보의 과거의 행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쉴 새 없이 제기를 했단 말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토론 판정단은 패배를 선언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그 판정단은 뭐 어차피 일종의 또 조직과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과 세력이다. 예. 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제가 약간은 어쨌든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저는 지난번에 뭐 SBS인가요? 거기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부산 시민들의 상당수 37%인가가 예. 아마 이렇게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시장 선거를 함에 있어서. 아마 그것은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의 부산이 정말 제2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LCT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 인허가 비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하필 이게 이제 성추행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 역시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문제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또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 인허가 비리 척결이라든가 예. 부산의 시정을 개혁을 하겠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개혁을 하겠다. 그래야만 시민들에게 제대로 시정의 어떤 효과 그리고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떻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네. 보면 되고 나서 자신들의 어떤 인맥 그리고 인연에 따라서 공정하지 못한 시정을 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당연히 이렇게 다른 후보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경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그때 이제 제가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냐하면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이제 MB 정권 때 가덕신공항 문제를 갖다가 무산을 했을 때, 가덕이라고 그때 뭐 딱 특정된 건 아니었습니다만 동남권 신공항이 네. 무산되었을 때 오히려 이제 시민들을 설득하는 입장에 계셨죠. 예. 그런데 우리가 가덕 신공항 꼭 관철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배수진까지 쳤었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선거 끝나고 저는 문재인 정권 약속을 안 지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정권이 그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권력을 가진 쪽에서 약속을 안 지킬 때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지와 힘.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강한 자라도 그 사람이나 또는 그 권력이 약속을 네네. 안 지키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경우는 시장으로서 당연히 강하게
맞설 때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 말씀으로도 배수진도 치고 쭉 이제 뭐 도덕성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론조사를 하면 현재 2위거든요. 아, 네. 예, 이 민심 어떻게 지금 보고 네. 계십니까? 뭐 제가 처음부터 만약에 1위라고 한다면 예. 그것은 뭐 거의 기적에 가깝겠죠. 왜냐하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한 게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 민주화의 진정성 이런 것을 믿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 아닌 그러니까 예. 민주당에서 처음 정치를 시작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거기 그 위선이라든가 이런 운동권에 실망을 해서 제가 탈당을 하고 나와서 혼자 이제 어떻게 홀로 좀 맞서 왔는데 예, 문재인 예. 정권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에 합류한 거는 지난 총선 전에 보수 대통합 뭐 한다라고 할 때 제가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현주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당에 이제 오래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네네. 여러 가지 면에서 당에 이제 옛날부터 그러니까 정치를 해왔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예. 핸디캡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 부분은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걸 뛰어넘고 오히려 그 핸디캡을 제가 앞으로 보수가 혁신되고 새로운 예. 보수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과거의 두 정권에 어떤 큰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보다 정말 제대로 된 보수 그러니까 자유라든가 이런 가치를 지향하고 또 과거의 어떤 보수의 어떤 허물 잘못된 부분들을 오히려 비판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대 교체형 정치인이다 이런 거 제가 이제 어필을 해야죠. 예. 그리고 이제 부산의 현안에 대해서도 뭐 제가 그 기업인 출신이기도 하고 또 특히 부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나 이런 쪽에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알고 있는 부분들이나 또 앞으로 그런 주력 산업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산업 전환하는데 내가 기여하겠다는 부분들을 많이 전달을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정치를 부산에서 한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했었기 때문에 제 부산이 고향이고 또 부산의 학교를 다 나오고 부산이 정말 제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부산에서 한 것은 오래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핸디캡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저한테 남아있는 과제겠죠. 관련해서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 1000명의 토론평가단의 평가도 조직과 세력이라고 하셨고 이미 부산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세진 일도 없고 부채의식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계속해서 이 조직과 세력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들 그 출마 선언할 때 그때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할 때 서울에서도 이제 기자회견 할 때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 거 실제로 많이 느끼시나 보죠? 네. 그때 그때 아마 출판기념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출마 선언 제가 부산에서 했고요. 예, 부산에서 하셨고. 그때 이제 백스코에서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기자회견 잠깐 하시고 이제 백스코에서 프레젠테이션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어쨌든 조직과 세력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나 정치 문화 같은 게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토박이 의식이라든가 혹은 이제 아무래도 좁은 그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사회가 좁지 않습니까? 지역 사회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안면이 받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또 많이 미치고 선거 문화도 조금은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부딪히고 제가 이제 좌절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또 개혁해내는 것이 저의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치인으로서 제가 그동안에 뭐 국회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중앙정치의 개혁에 대해서는 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지방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그 상대적으로 그만큼 높은 관심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정치권이 그래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런 어떤 지자체 선거를 이렇게 치르고 단체장 선거를 경선을 치르고 하면서 예. 그 전에도 제가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던 그런 문제의식 이게 좀 더 구체화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선거 문화나 이런 풍토와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당선된 다음에 이제 좋게 얘기하면 안면이 받치는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그것이 어떤 공적 의지에 의해서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된다기보다는 사적인 인연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걸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절실하게 느끼는 만큼 저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저는 이 건설 인허가 비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정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것을 꼭 제가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과 선거 문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또 여보세요? 갑자기 전화가 끊겼는데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라고요. 오늘 예비 후보 릴레이 토론 중에 세 번째 시간 이현주 국민의힘 예비 후보와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실 질문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끊기면 저희가 끊긴 만큼 또 후보자에게 할애하는 시간도 공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0여 초 정도가 더 흘러가지고 이현주 후보 전화 연결됐나요? 아직까지 전화기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전화 연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전화 시도를 하다가 안 되면 추후에 한 2분여 정도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이현주 예비 후보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도중에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추후에 연결할 수 있을 때 연결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자갈치 아줌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샵 2260번으로 문자 보내주이소. 짤막한 거는 50원, 좀에 긴 거는 100원 듭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무료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갈치 아줌매랑 친구 맺으면은 공짜로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자갈치 아줌매랑 친구 맺어주이소. 맞다. 그러고 유튜브 검색창에 부산 MBC 검색해갖고 들어오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지금 버뜩혀 보이소. 자랑스런 자갈치 아줌매네. 자, 오늘의 뉴스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입니다. 요즘 부산 경찰이 좀 시끄럽습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히는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 그래서 부산 경찰청 차원에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고요? 이게 쉽게 말해서 부산 경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개월짜리 금주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찰청이 이틀 전에 경찰서 15곳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이 공문에는 이른바 음주 자제 계획 이렇게 표현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계획을 이행하는 기간은 3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이런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도 좀 그런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술 마시지 마라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최근에 부산 경찰이 사고를 굉장히 여러 건 쳤는데요. 이 사건의 공통분모가 이제 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설 연휴 직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 호텔 난동 사건일 것 같거든요. 그 부산 경찰청 소속의 경정, 그러니까 간부 경찰관이 호텔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대단히 부적절한 운동을 했고 이걸 제지하는 호텔의 직원에게도 물리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당시 이 경정이 만취한 상태였고요. 이외에도 부산경찰청 지하 주차장 내에서 경찰관들의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가 있었고 또 이 순경 시보가 그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훔쳐다가 운전했을 때 이때도 역시 술을 마신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산경찰청은 이제 술이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 경찰이란 조직이 상명하복의 조직인데 네네. 글쎄요. 술 먹지 말아라 하면은 안 먹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사실 네네. 이런 부분까지 강제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예. 들고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직원 개개인의 어떤 사적인 음주를 강제로 금지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녁에 어떤 음주를 동반한 부서의 회식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녁에 회식을 한다. 그러면은 부서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를 주최한 선임자가 모든 참석자의 귀가 여부를 최종 확인해서 이것도 보고를 해라. 이런 형태인 겁니다. 네, 예. 뭐 어떤 자정 능력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네네. 경찰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개별 경찰관들이 마음속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취재기자라고 해서 이걸 다 알 수는 없는데요. 네네. 근데 기사를 통해서 제시가 되는 분위기를 보면 불만이 그렇게 뚜렷하게 감지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반감이 심하지는 않은 정도고 실제로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이참에 좀 반성하자 이런 네.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청하고요. 저희가 네네. 이현주 예비 후보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이어가지고 지금 네네. 연결이 막 돼서 네네. 추후에 네. 저희가 뉴스를 다시 네. 한번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전화 연결됐습니까? 예, 그러면 김민주 기자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이현주 후보님 나와 계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네. 예. 그래요. 앞서 하던 얘기가 어디까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공약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 주요 공약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그 많은 시민들이 바라다시피, 신공항과 관련된 물류업은 당연히 저도 공약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그 신공항뿐만이 아니라 그 신공항 경제성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어떤 문제 제기를 하기가 힘들고, 정부도 이것을 이제 그 폐기하기가 힘들려면, 경제성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그건 시장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공항의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가 그 내륙 철도, 중부 내륙 고속철, 그리고 해상일주도로 다대포하고 기장까지 연결한 해상일주도로, 그리고 KTX를 연장하는 거, 그리고 신항만과의 연계, 그리고 한해저 터널 이렇게 5포트를 연결하겠다라는 하면서 예. 그쪽에 공항 쪽에 에어로폴리스 강서구 쪽에 제가 공약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동부산 쪽에 기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해운대 쪽 이렇게 중심해서 문화벨트, 그래서 부산 엔터테인먼트 벨트를 만들고 거기에 세계적인 어떤 공연장을 아레나를 짓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했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르노 삼성 자동차하고 SOL에 또 근무를 했었고 SOL 상무로 있었고 그리고 그전에는 투자 전문 변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가장 지금 힘든 게 기존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지금 사양화돼 가고 경쟁력이 떨어져 가면서 산업 전환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소와 그다음에 르노 삼성 자동차 지금 자동차 부품 문제 이런 것들 이제 경쟁력 떨어져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조업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다음 규제 문제를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또 이제 구조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혁신을 하는데 시가 직접 나서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이번 반드시 제가 현장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거의 현장에서 같이 해결을 하는데 팔 걷어붙이고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끝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한 말씀 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부산은 저한테 뿌리고요. 엄마와 같은 곳이에요. 왜 친정 엄마와 같은 곳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저희가 IMF 때 고생만 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부산이 제 고향 부산이 저희 어머니처럼 힘들게 이렇게 죽어가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제에 정말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 보면 희망이 없어서 고생하고 계시고 또 젊은이들도 희망이 없어서 떠나고 계신데 이 부분을 제가 산업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과 함께 꼭 해결을 하겠습니다. 집무실이 아니라 네. 산업 현장에서 이연주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연주 국민의힘 예비 후보였습니다. 사실 전화를 중간에 끊겨서 인터뷰 도중에 또 다시 연결하는 사례가 자갈치 아지매가 이렇게 생방하는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